2020년 1월 10일이고요. 금요일 밤 8시 45분입니다. 오늘은 그 신문 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침 아는 후배들이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밥마시를 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 읽기는 내일 토요일자 신문과 함께 추려가지고 하고요. 요거 이제 1월 7일자 화요일 한국경제신문 다산 칼럼이라는 난에 권태신 정경련 상근 부회장님의 칼럼이 있어가지고요. 요거 한 개 소개하는 걸로 오늘 영상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처럼 미래를 보고 뛰자 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 IMI의 교육사업을 위해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적이 있다.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 베트남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하고 한국 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문화 한류 못지않게 경제 한류의 인기도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4개월간 수업료 900만 원을 내겠다는 지원자가 줄을 이었다. 모두 한국을 배워 이겨보겠다는 야수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아픈 역사를 지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교를 중심으로 한 문치주의를 표방하며 중국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근대에는 식민지로 전락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 남북으로 허리가 잘려 분단되면서 북에는 공산정권, 남에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된 것도 같다. 무엇보다 동족상잔의 내전을 벌인 것도 동일하다. 동족상잔의 내전이라는 표현은 저는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베트남의 상처는 우리보다 훨씬 클지도 모른다. 내전만 17년 겪은 데다 통일 후 사회 현상도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월남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었다. 그러나 리더십의 부재, 반정부 시위, 농민 봉기,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 갈등 및 국론 분열이 극에 달했다. 여기엔 공산주의 세력의 위장된 선동에 포섭된 월남 고위층, 종교인, 학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 월남이 패망한 뒤에는 잔혹한 숙청이 연속됐다. 월맹은 여러 명분을 붙여 대규모로 숙청했다. 월맹을 지지했던 월남의 프락치와 친월맹 인사들이 가장 먼저 숙청됐다고 한다. 국민들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지 공산화된 조국을 등지고 보트피플이 된 사람만 12년간 106만 명에 이르렀다. 그중 11만 명은 남중국해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처절한 피해 역사였다. 그랬던 베트남이 지금은 새로운 국가로 변모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원수와도 손을 잡는 등 무서울 정도로 실리주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반미 감정이라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강해야 마땅하지만 1995년 국교 정상화를 발표하고 2000년부터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 투입된 미군이 55만 명에 달했고 투하된 폭탄이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것보다 3배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한 감정도 없다. 우리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미래로 갈 길도 바쁜데 왜 과거를 논의하나. 그보다 더 나은 협력과 투자를 논의하자며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좌익 정권에서 베트남에 가서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히려 반응을 했다 그러죠. 결과는 어떤가? 오늘의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지난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글로벌 기업을 불러 모으고 있다. 베트남은 매년 7% 넘게 성장하는 경제와 1억 명에 달하는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60%에 달할 만큼 젊은 나라이기도 하다.
기업 관점에서는 젊은 노동력과 높은 소비력의 선순환이 가능한 시장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리적인 정책까지 더해지니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에 해외 기업이 너도나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반 환경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국민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아직 한국보다 잘 살지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신명나는 삶을 사는 듯했다. 지금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도 헬조선이라는 곳 선동하는 인간들과 굉장히 비교되죠. 우리도 반세기 전 베트남처럼 뛰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회상하는 이런 표현이 가슴을 울립니다. 성장을 향한 열망으로 국민 모두가 가슴 설레고 내일의 꿈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활기 없는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다. 전쟁을 겪고 새롭게 출발한 지 겨우 60여 년이 지났는데 수백 년 된 선진국들보다 더 늙은 나라가 된 것 같다. 우리는 지금껏 내일이 아니라 과거만 바라보고 실리를 찾기보다 이념 갈등에 얽매여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2020년 새해에는 베트남처럼 역동적이고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념 갈등에 얽매여서 에너지를 소모했다라고 하면 또 좌익들은 그러니까 반공 같은 건 낡은 이념 펼치지 말자라는 말로 인용하면서 써먹을지 모르는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저녁에 제 단골 칼국수집이 있는데 오랜만에 들러서 이제 사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칼국수를 먹는데 사장님께서 이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이 성건동에 러시아에서 일하려고 왔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 동네 그래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 러시아 아이들은 지금 한국 아이들보다 더 총명하고 또 강하게 키우더라.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정말 요렇게 보자기에 사듯이 해가지고 나약하게 키워서 걱정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격하게 공감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이렇게 세운 세대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애를 어떻게 키웠고 뭐 이런 이야기 쭉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늙어서 또 나라 걱정하면서 태극기 들고 길거리 나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 사람들 보고 비난하는 일부 젊은이들이 있는데 저도 부끄러워서 그런 젊은이 때문에 저도 부끄러워서 낯이 화끈거립니다. 큰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저하고 이제 또 대화가 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정도에 된 나라 가서 살든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8만 달러, 9만 달러, 10만 달러로 올라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 통일 이루어 가지고 만주까지 확 펼치고 만주가 뭡니까? 중국이 분열이 돼버리면 중국의 하이난성까지도 쫙 치고 들어갈 수 있죠. 대한민국 지도가 왜 꼭 이렇게 생겨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륙에 붙어가지고 쫙 연결해가지고 다 대한민국 만들면 안 되나요? 그 정도 배포 정도는 있어야죠. 근데 아직까지 이 주사파 찌끄라지들에게 이념에 쪄들어 있는 저 운동권들한테 이 대한민국이 내다바이 당해가지고 이 지금 하이제킹 당해 있는 상태인데 이겨내고 멋진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일 신문 읽기는 요것으로 대신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